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도주가 어떻게 등장하고 얼마나 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장을 이끄는 외국인. 지금 닷새째 오르면서 3230선을 돌파했어요. 코스피가 3230. 자, 제가 끊임없이 매물대 가서 금방 못 넘어갈 것이다. 박스권에 있고 다시 박스권에서 또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죠? 이게 역사적 고점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죠. 그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보면 시장이 누가 사는지 한번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아침에 잠시 매도로 아침에 지수가 31포인트까지 폭락을 하다가요.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흔들어 놓고 끌어올리고 이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자, 시간대로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갈 겁니다. 아침에 매도로 대응하다가요. 그죠? 갑자기 매수 전환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죠. 종가액 또 들어줬죠. 이렇게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끝났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보면 기관도 이번에 매수 연기금은 매도했지만 아침에 기관도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해서 개인들이 다 파는 것을 모두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것은 시장이 대세상승장 간다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그죠? 주봉을 보면서 대세상승장 가니까 좀 보면 얼마나 멋있나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저는 뭐 월봉을 보질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또 주봉이 지금 계속해서 이거 하나만 조정하고 전부 양봉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여기 고점 마지막 매물대에 돌파 나가는 요것만 남았습니다. 요것만 남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관세 협정이 끝나면 아마 그냥 쉽게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지에 아마 전고점을 넓혀서 4,000포인트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어제 그 삼성전자의 테슬라의 22조 8년 동안에 2033년 12월 말까지 22조 8천억 엄청난 돈입니다. 22조 8천억을 계약을 해서 테슬라가 그러면 테슬라의 반도체 AI 반도체 6 이것을 반도체를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삼성전자를 어제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 삼성전자가 어제 6.83포인트 강하게 상승하면서 오늘 내려왔다가 7만 원 선을 돌파하고 오늘도 막판에 조금은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들어졌는데요. 문제는 이게 코스피 4년 만에 최고 외국인 기업 쌍끌이로다가 이미 그러면 목표가를 뭐 삼성전자를 8만 8천 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목표가 8만 8천 원이 가든 10만 원이 가든 이게 이제 9만 6,800원에서 못 간 건데요. 지금 이게 지금 50대 1이니까 50을 곱하면 10만 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50이면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갈지는 뭐 그 다음에 볼 일이고요. 가장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만들든 범용 반도체를 만들지 간에 이 소부장 기업들이 당연히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어,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AI 6를 갖다가 생산하면서 한 1년에 3조 원씩 벌어들인다고 그래요. 3조 원씩. 삼성전자가 테슬라로 인해서 3조 원씩
벌 거라고 하는데 1년에. 그러면 8년이면 38이 24인가요? 그런데 그 머스크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CEO가 뭐라고 그러냐면 22조 8천억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어제 SNS텍, 오늘은 신고가를 내고 조정을 받았고요.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에칭가스에서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제 그 대통령이 그 이자놀이라는 말 때문에 금융주들이 다 떨어졌죠. 특히 하나 금융지주가 8% 넘게 떨어져서 급락을 했는데요. 뭐 그렇지만 그거는요, 이 기업의 실적이 가치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주도주가 끝났다고 그저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도주 끝났으니까 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된다고 말하는 유튜브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끊임없이 또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한화에어로입니다. 한화에어로 끝났다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게 뭐 3천정이 나와서 끝났나요? 뭐가 끝난 건가요? 뭐 저는 뭐 3천정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지금 99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이제 100만 원입니다. 이게 못 간다고 여기서 떨어지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 엉터리 같은 얘기죠. 이제 목표가 130만 원을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목표가가 13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 유료원은 지금 오늘부로 벌써 3억, 이 한 종목 갖고 351주를 들고 3억 1,600을 벌고 있습니다. 평당가가 8만 원입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3억 1,600을 벌고 있는데요.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 아직도 지금 그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나요? 지금 폴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번에 계약한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하나에어로 공장을 진다고 그러죠. 자, 이걸 납품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끝나버린다? 어쩌면 130만 원이 아니라 더 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는, 자, 그럼 2차 전지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나? 엄청난 수익이었죠. 에코프로가 6,100 얼마를 갖다 영업이익을 낼 때 이게 폭발해서 10배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수요 캐즘, 전기차의 수요 캐즘이 점점 나빠졌다는 거죠. 실적도 부진했죠. 그래서 폭락이 왔죠. 그러나 한화에어로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집트, 그 다음에 루마니아, 폴란드가 계속해서 납품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냥 무너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아직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돌아선 것도 아닌데 굳이 추세 추종을 갖다 포기해서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주도주가 얘도 나갔고 현대로템도 또 나갔죠. 드디어 20만 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넘어갔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근데 주도주가 벌써 끝났다고요? 지금 PBR이 10배입니다. 가치평가로 따진다면 자산가치 대비 하나에어로 11.77배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주가가 최소한도, 저건 조정은 할지 몰라도 PBR이 이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PBR이 20배가 가면 안 되나요? 주도주가 PBR 20배가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20배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LG 생활건강이 178만 원 같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이 지금 120 몇만 원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을 볼까요? 효성중공업이 PBR이 아직 6.14분이 안 되는데 129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뒷받침돼서 간다 그러면 하나에어로가 그냥 끝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당분간 계속 또 보유를 가서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추세 추정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지금 3억 1,600을 벌고 있는 겁니다. 자, 351주로. 그 다음에 2억 5천을 본 사람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엄청난 수익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자, 방산주가 끝났나요? 또 주도주인 조선주가 끝났나요? 자, 한번 보시죠. 조선주. 현대, 미포입니다.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끝났나요? 실적이 계속 현대, 중공업. 그죠? 또 넘어갔죠. 전고점을 넘어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화 현대중공업이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갔죠. 자, 그럼 한화오션은 어떻게 되나요? 한화오션도 끝났나요? 자, 전고점을 또 넘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한화오션이 끝난다? 그럼 주도주가 아니죠. PBR이 5.83분이 안 돼 주도주가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건 저는 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갖고 어떻게 큰 수익을 낼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카본.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카본 19.96포인트 올라서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2007년까지 주도주가 갈 때 얘가 얼마 올랐나 보시죠. 2004년에 그죠? 대충 지금 그때 당시에 이게 거의 한 900% 나갔나요? 대충만 그냥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거의 800%가 나갔네요. 그런데 아니 800% 나갔는데 이제 뭐 가는데 이거 PBR이 3.22배고요. 이제 199배. 아니 200%도 안 나갔는데 벌써 끝난다? 아,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뭐가 끝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다. 뭐 더 이상 안 간다. 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뭐 6개월 뭐 보유하면 대한민국 주식은 6개월을 보유하면 팔아야 된다?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갈 때 최소한 2년에서 3년을 상승한다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이제 1년 상승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나면 주도주가 아니죠. 조선주들은 실적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적자에서 흑자 전환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어닝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 끝나버리면 그거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도주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멀리 가는 겁니다. 최소한 수백 프로에서 1000%, 2000%, 많게는 8000%까지 날아가는 것이 주도주입니다. 한샘인 1800% 날아갔죠. 자, 얘는 그럼 끝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주도주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비이성적 감정에 이어서 실적에 비해서도 더 멀리 가는 것이 주도주의 운명입니다.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유료방송에 배우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정배열로 가는 한 주봉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멋진가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추세 우상향. 이걸 보면서 주도주가 끝났다고 잘라야 되고 주도주 사지 말고 다른 거 사야 된다고요? 이런 엉터리대로 바닥에 있는 종목 사야 된다고요?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바닥에 있는 상권은 그냥 조금만 사보는 거예요. 가다가 눌러 조금 더 사. 가다가 눌러 조금 더 사. 이래서 수익이 커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피라미딩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낼까요? 자, 오늘도 그래서 현대로템도 가고 저 역시도 너무 기분 좋죠. 그죠?
한 종목이 막 억대씩 넘어가니까 수익이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는 거죠? 종목에 대한 믿음입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분석하고 앞으로 펀더멘털과 두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를 보고 차트를 통해서 우상향한다면 여러분이 팔지 않는 것이 뭐다? 추세 추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한테 좋은 일이 또 벌어졌네요. 그죠? TSMC의 대만에 내린 폭우로 TSMC 공장 일부가 침수됐다는데요. 피해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는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서 미국의 지원 사격을 위해서 워싱턴을 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31일 전까지는 8월 1일이니까 시한이 31일 전까지는 관세협정이 끝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의 증시는 역시 강하게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 문제는 뭐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세 상승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시장의 시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여러분의 수익 계좌에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분석하고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이 매수해 갈 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내일은 제가 쉬고요. 모레 오전에 시장의 시계에 대해서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서 진짜 수익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있잖아요. 지금이 중요하다. 또 지금이 중요하죠. 이때 우리는 다 그저 포기할 정도가 됐었어요. 많은 우리 유료원들이 제가 전문가님 도대체 무주식이 상팔자입니다. 죄식했다가 괜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그저 그것까지 깨버리는 최저점을 깼을 때 저는 유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사건 사고가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고 이거 마지막 종착역이다. 여러분은 이때 신용이 아닌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세요. 그러면 돈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지금은 하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지금은 산 주식을 악착같이 보유하는 전략이라야 큰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것인지 정배열이 가는 한 그저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아직도 유튜브의 일부 전문가들이 그저 시장의 주도주는 끝났다,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다른 종목을 사야 된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사야 된다. 여러분, 주도주는요 그렇게 끝나져서 이제 하나에어로는 황제주가 됐습니다. 99만 8천 원이다. 2천 원 모자라는 황제주입니다. 제가 황제주를 만든 종목들은 이제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하나에어로가 삼양식품까지, 제가 과거 2016년에 농심을 팔아다 삼양식품 사란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다시 그저 뭐를 사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또 왔습니다. 왜? 이 고점이 넘으면 어떤 종목이 나갈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 4,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포인트 가는 시장, 2,000포인트 가는 시장, 3,000포인트 가는 시장, 4,000포인트는 누가 시장을 이끌고 가나? 외국인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1차 삼성전자가 1,000포인트 갈 때 외국인들이 끌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때가 외인입니다. 주도 세력이. 두 번째 2,000포인트 가는 세력은 바로 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을 대표로 펀드가 시장을 이끄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가 온 이후에 3,000포인트 시장은 동학개미가 끌어올려서 2차 전지를 통해서 시장을 3,00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4,000포인트를 가는 장은 외국인이 다시 또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장세를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 비결을 아시고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인, 다시 말해서 자본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